자,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 관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양사학을 전공했어요. 동양사학 전공한 사람이 왜 쓰레기에 들어왔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역사하면 쓰레기 다루면 안 되는지 그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과 출신답게 우리 쓰레기 관리의 역사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역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리의 역사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관리를 아예 안 했던 시기, 그러니까 비위생관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았던 시기. 사실은 근대 이전에 모든 도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물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는 되지 않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가 되었어야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을 국가가 해야 될 서비스 중에 하나로 도입을 해서 위생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 좀 깨끗하게 살아보자, 이런 요구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그래서 빨리 치워서 도시 밖으로 가져가서 묻거나 해서 쓰레기가 오물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던 것을 위생관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족족 치우기만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쓰레기 양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도 버거워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자원도 부족해지게 되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자원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자원순환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위생의 시대에서 위생관리 시대, 자원순환의 시대,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순환의 시대에서 하나 쭉 더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순환경제의 시대 혹은 제로 웨이스트의 시대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없는 시대까지 가는 거, 혹은 순환경제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소각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시기까지 가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환경제 혹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쓰레기 관리 이상향,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하면은 이제 로마 시대의 도시의 모습인데, 로마 시대의 수세식 화장실 아마 여러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공중 화장실이었고요. 여기에 나오는 오물들은 강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재밌던 것은 여기서 뒤처리를 하는 게 공용 수세미를 이용해서 뒤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이렇게 관리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이렇게 청결 관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로마에서도 하층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해야 되는데, 옛날 시대에는 세탁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비누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데 뭘 이용했냐면은 세제로서 오줌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옷을 전문적으로 빨래하는 작업장에서는 항상 오줌이 필요했고, 그래서 오줌을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옷을 빨래하는 작업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오줌을 모으는 직업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의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가 국가 재정을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심지어 어디에까지 세금을 징수했냐면 오줌에까지도 세금을 징수한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소변통을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세탁하는 곳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길거리에서 오줌 받는 통에 하나에다가도 세금을 매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황제의 아들이 아버님, 오줌에까지 세금 매기는 것은 우리가 좀 너무 찌질하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하니까 이 황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맡아봐. 돈에 냄새가 나니?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 어디에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그 돈을 징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도시에서의 오물을, 그래도 잘 사는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로 들어오게 되면은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죠. 일단은 성서에 기반해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또 물과 접촉해서 병균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위생관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럽게 삽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을 치워주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냥 각 가정별로 요강에다가 똥오줌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그냥 2층에서 길바닥으로 요강을 부어버리죠. 그럼 아침에 길 가다가 그냥 재수 없으면은 똥오줌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똥오줌을 뒤집어 쓰게 되는 굉장히 평화로운 중세의 일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이라든지 뭐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똥오줌 피하려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썰도 있고요.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요강으로 길바닥에 똥오줌 붓지 마라 이런 법이 아니고, 야, 요강에서 똥오줌 부을 때 제발 좀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피하게 해달라, 뭐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어쨌든 오물이 뒤범벅이 된 상태로 도시가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얼마나 심각했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에요. 이거 종교의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다루는데 저희 쓰레기 관리 역사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은 여러 번 있었어요. 뭐 1차 투척 사건, 2차 투척 사건, 3차 투척 사건인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1618년에 일어났던 2차 투척 사건입니다. 그런데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은 다 종교 갈등, 프로테스탄트 신교와 가톨릭 구교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 보헤미아 지방에서 일어난 거죠. 프라하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보헤미아 지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되면 그냥 사람 집에다가 창문에 던지는 그런 아주 화끈한 전통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종교 갈등이 일어나니까 구교척 사람들하고 신교척 사람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다가 신교척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구교척 대표자들을 3명을 잡아서 2층 창문에서 던져버렸죠. 20m 높이였는데 세상에 창문 밖으로 던져진 3명이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냐? 그 왕궁이었는데 그 왕궁 밑에가 분뇨가 가득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푹신한 거죠. 그래서 20m 높이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똥구덩이에 떨어지는 바람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야, 나 똥구덩이에 떨어져서 살아서 라고 얘기하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신앙심 없는 그 놈들이 우리를 20m 창문에서 던져서나 성모 마리아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주셨다. 이렇게 일종의 구라를 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세상에 20m 창문에서 던져줘도 살아날 정도로 똥구덩이가 그렇게 푹신하고 깊었구나. 왕궁이었잖아요. 왕궁 주변조차도 이렇게 더러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도 마찬가지로 오물로 뒤덮인 더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굽이 높은 신발을 개발해서 신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사상 제일 유명한 하이힐 마니아는 루이 14세예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그렇게 빨간 하이힐을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